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순천 지역구 전남도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지역 현안들 가운데 역시나 전남권 의대 설립 순천 유치가 가장 뜨겁게 논의가 됐습니다. 또 향후 도 의원들의 역할론을 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광교 순천시장이 전남도의회 순천 지역구 7명의 도의원들과 만났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갖지 못했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지금 현안들 관련해서는 또 상황들이 좀 인식에 대한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자리에서 그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지역구 전남 도의원들을 향해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폭넓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남권 의대의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도 행정이 최근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목소리가 도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도에서 한쪽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또 사실로 드러나는 것들은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쪽에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민호 도의원은 지난 14일 보성에서 개최된 국립의대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포럼에서 전남도의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방식, 절차를 포함한 로드맵이 언급된 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좀 만든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이제 의대 유치를 마치 이제 결정하는 포럼으로 이제 변형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대표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전남권 의대의 순천 유치 현안 외에도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순천시 공공자원화 시설 조성, K-디즈니 순천 조성,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순천 지역구 도의원들과 공감대를 키우고 큰 틀에서의 협력도 약속받았습니다. 민선 8기 순천시와 순천 지역구 전남 도의원들의 첫 정책 간담회. 전남 동북권과 서북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정책 간담회였던 만큼 향후 광역 의원들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공개된 2021년 전남 의대 설립 관련 용역에 대한 소모적 논쟁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공개한 2021년 전남도 국립의대 병원 설립 용역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에서 편향적 해석에 따른 특정 지역 유불리를 주장함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역을 수행한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전남도 전체 의료 환경을 분석해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었음을 전제하며 결코 전남도 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절벽 아래쪽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나무에 걸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막았는데요. 해마다 이 도로에서는 내리막길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며 속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우측으로 방향을 튼 승용차는 카페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여수 한제터널 인근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7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나무에 차량이 걸리면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내리막길 과속에 따른 사고라고 보고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 옆 건물을 또 받아서 또 옆 건물 또 이게 또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수차례 그 여수 경찰서와 그 여수시 교통과에 내리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만 한제 터널부터 시작되는 내리막길은 겨울철이면 차량이 통제될 만큼 경사가 심합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한제로 1km 구간에서만 3년간 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엔 이곳을 달리던 탁송차가 전도돼 1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됐지만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가속을 붙인 차량들이 속도를 유지한 채 우회전합니다. 시속 40km의 과속 단속을 교묘히 피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수시에는 해당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과속 카메라나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곳을 주행하던 차량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급커브여가지고 앞에도 잘 안 보인 상태니까 좀 약간 위험하긴 하거든요. 속도 때문에 그러겠죠. 브레이크 때문에. 과속 방지턱은 있으면 좋겠네요. 여수시는 도로 여건상 추가 과속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부조리를 막겠다며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피해를 본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는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한센병 치료와 관련 연구를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입니다. 이 병원 직원이 직장 상사의 비리를 행정지원계와 인사 담당자에게 제보한 건 지난 2022년 말. 당시 상사가 병원 공사를 수행하고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안전화 구매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는 등 금품 수수와 예산 낭비, 갑질 행위로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며 상사를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계장이던 공익신고자를 일반 개원으로 업무를 강등시켰습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서 간 거죠. 내부 고발자를 갖다. 그러니까 조직의 반역자다. 약간 이런 느낌? 최초 신고로부터 7개월 뒤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견책이라는 경징계도 받았습니다. 늦게 신고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후 신고한 것은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고 내용과 별개 사안이지만 공익신고자도 건설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의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단 사적 노무지시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징계를 한다면은 만약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패 신고를 즉각 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는 본인이 징계당할까 봐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누군가를 조직의 반역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피신고자는 3개월 정직을 받고 국립재활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가 추진하는 도심 속 청춘광장 조성 사업이 올해 전남도 남도경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사랑병원 뒤편 중마 23호 광장이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의 중심지에 있지만 야간에 어둡고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부족해 광장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녹지시설 정비와 특화 가든 조성,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만남의 장소와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아 침체된 주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환경 데이터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주요 지점의 유해 대기 물질과 악취, 수질 정보 등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말까지 130억 원을 투입해 여수산단 디지털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나흘차에 접어든 가운데 각 경기장은 선수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장애학생 선수들의 땀방울이 흐르는 뜨거운 열전의 현장을 최다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장애학생체전 육상 경기가 펼쳐지는 목포 종합경기장. 시각장애인들이 안대를 쓰고 가이드러너와 함께 트랙을 돕니다. 지체장애인들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뛰지만 모두가 각자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 가족과 응원단들은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줍니다. 경기장에서는 트랙 경기뿐만 아니라 포환 던지기와 창 던지기 등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e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목포 다목적 체육관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대회 가운데 장애학생체전에서만 볼 수 있는 e스포츠 종목.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은 선수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은 순간순간이 모두 즐겁습니다. 이 전라남도 주민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행복했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접하기 힘든 디스크 골프 경기장에서도 열전은 이어집니다. 퍼팅 단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은 고롤에 플라잉 디스크를 넣기 위해 매 순간 초집중 상태를 보여줍니다. 재밌기도 하고 이제 선후배들이랑 같이 추억도 쌓고 선생님들이랑도 재밌게 훈련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경쟁보다는 참가의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장애인 학생들이 이거 소년체전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발달이 돼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또 장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제18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지자체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와 일자리, 양육 등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많은 대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인구 3만의 지방도시 강진군이 빈집 리모델링과 국내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등 공격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 아들과 갓 돌이 지난 딸과 함께 농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차종채 박고은 씨 부부. 부부를 꼭 빼닮은 두 남매는 동네에서 유일한 어린이입니다. 강진군이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애기 돌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케어는 돼요. 애기 기저귀나 뭐 그런 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생활비로도 그러고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인구 3만의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육아수당을 도입한 지 1년 만에 출생률이 65%나 늘었고 농촌 숙박 체험인 푸소는 농가당 1년에 최대 3천만 원의 수익과 함께 침체된 농촌의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젊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힘들 때는 힘들더라도 이 애들하고 할머니하고 음식 맛있다 그리고 잘 먹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좋고 내가 이게 사는 보람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월세 10,000원의 집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등을 최대 7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은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농가나 주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등 매우 우수한 사례입니다. 반값 가족여행과 붉은 불파 등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매출이 150% 증가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 규모 19위 수준인 강진군. 인구도 예산도 적지만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시의회 박람회장 공공활용특별위원회가 국립공원공단과 국회를 방문해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공존하는 여수에 해양연구센터가 필요하다며 센터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 측에는 해양연구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제공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